오늘부터는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시제 부분은 시험에 출제가 아주 잘 되는 유형입니다. 특히 수능에서 동사 형태를 따질 때 동사의 수 그리고 시제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되니까 지금부터 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사의 시제를 우리가 동사의 12시제, 12가지 시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보통 이제 이해를 이제 학생들이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시제는 지금 슬라이드에 있듯이 동사의 어형 변화를 통해서 시간관계를 표현한 것을 시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시제는 과거와 현재, 미래 세 가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동사의 기본 시제는 사실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2가지 시제가 나오게 되냐면 그 동작을 나타내거나 상태를 표출하는 방식이 어떻게 표현되고 종료되냐에 따라서 그 방식에 따라서 완료형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동작의 진행을 강조함에 따라서 진행형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결합되어진 완료 진행형이 존재하게 되는데 각각의 완료형과 진행형과 완료 진행형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 시제 세 가지에 완료형 세 가지, 진행형 세 가지, 완료 진행형 세 가지 이렇게 해서 합쳐져서 12가지 시제 표현이 가능하고 우리는 이것을 12시제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기본 시제에서만 다룰 건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셔야 되는 게 우리가 표현하는 시제는 12가지가 존재하구나. 그리고 그 형태는 기본 시제 또는 단순 시제 또는 완료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진행 시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사의 이제 기본 시제, 단순 시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기본 시제 중에서 이제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제는 현재 시점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하는데요. 밑에 몇 가지 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문은 현재의 어떤 사실적인 모습, 그러니까 사실을 묘사하는 건데요. The book is on the table. 자, 책이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모습 그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 다음 I usually eat lunch at home. 나는 대개 점심을 먹는다 집에서. 이것은 현재의 반복적인 습관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습관은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문장이 습관적이다, 반복적이다를 알 수 있는 이유는 이 문장에서는 usually라는 빈도부사가 사용되고요. 다른 문장에서도 시간을 표현하는 그런 부사들이 보통 결합이 되게 되면 반복적인 행위, 습관적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이고 습관적 행위는 현재 시제를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학생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이해를 하시기 쉬운 거는 나는 보통 7시에 학교로 간다. 이런 예문, 아니면 몇 시에 일어난다. 이런 것들도 다 반복적이고 습관적 행위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The earth revolves around the sun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불변의 진리라고 하죠.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 발견될 때 어떻다라고 현재 시제로 발견이 되었는데 그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문에서 보게 되면 지구는 태양 주변을 공전한다, 회전한다 이런 문장입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태양 주변을 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바뀌지 않는 사실이므로 불변의 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a square has 4 equal sides. 정사각형은 4개의 같은 면을 갖는다. 일반적 사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과학적 사실이라고도 합니다. 변하지 않고 있죠. 물론 새로운 형태가 존재해서 변화가 온다라면 그것도 바뀔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물이 100도씨에 끓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물이 섭씨 100도씨에 끓는다는 사실을 과학적 사실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만약 그것이 어떤 사실에 의해서 바뀌게 돼 70도씨에 끓는다고 바뀌게 되면 그러면 그 이전의 건 바뀌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1 더하기 1은 2다. 그리고
그리고 물은 100도씨에 끓는다. 정사각형은 4개의 같은 길이의 면을 갖는다. 변하지 않는 과학적, 수학적 사실들은 항상 현재 시제로 표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밑에 보면 빨간 색깔로 시간 조건의 부사절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요. 반드시 이 어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 조건의 부사절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데 이 말에서 일단 부사절을 이해를 하셔야겠죠? 절과 구에 대해서는 앞에 강의에서 절과 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복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부사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절은 절인데 부사의 역할을 하는 절을 우리는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사절의 의미가 시간을 표현하거나 조건을 나타내게 되면 그 의미가 미래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반드시 현재로 미래를 대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문은 다루지 않고요. 나중에 문제를 나중에 풀 때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시간에는 시간 조건의 부사절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야 한다. 이 문구를 꼭 기억하시고 앞에 절과 구를 복습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과거 시제인데요. 과거 시제는 과거 시점과 관련 지어져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상태나 동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과거 시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는 동사의 과거형을 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형을 만드는 것은 보통의 동사는 ed를 붙인다, e로 끝나면 d를 붙인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들은 따로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는 불규칙으로 변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해감에 있어서 꼭 기억을 하실 게 관용적인 표현이다, 불규칙이다 이런 것들은 빨리 외우시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편합니다. 자, 이 과거 시제도 밑에 예문과 통해서 같이 한번 볼 건데요. I played soccer yesterday. 나는 어저께 축구를 했었다. 여기서 분명히 yesterday라는 어제를 표현하는 시간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play가 ed를 붙여서 과거의 동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I usually went to bed at night. 나는 보통 9시에 잠자리에 들었었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것은 과거의 습관을 표현할 때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은 나는 보통 10시에 자는데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9시에 자곤 했었어?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현재 시제와 마찬가지로 이 문장이 습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빈도부사 usually가 사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단순 시제랑 결합을 하게 되면 반복적이거나 습관적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문인데요. 이 예문은 조금 중요합니다. 뭐냐면 Columbus discovered America in 1492. 콜럼버스가 발견했다 아메리카 대륙을 1492년도에 라는 예문인데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글로 남겨놓은 사실을 말하는데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역사적 사실은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무조건 단순 과거 시제를 쓰셔야 됩니다. 아직 나중에 이제 시제 일치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딱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역사적 사실은 무조건 단순 과거를 써야 된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실 때 고유명사가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콜럼버스라는 거와 아메리카 대륙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연도가 표기가 됩니다. 1492년. 물론 고유명사만 등장할 수도 있고요. 고유명사 없이 연도만 올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유명사가 오고 연도도 같이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구나. 역사적 사실은 항상 단순 과거 시제를 써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 시제인데요. 미래 시제는 간단합니다. 현재에서 봤을 때 어떤 특정 미래 시점에 일어날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하는데 이 동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서법 조동사 will과 shall.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을 나타내는 조동사 will과 shall이 동사 앞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will 동사 원형, shall 동사 원형을 써서 동사 원형 할 것이다, 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예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She will be 22
tomorrow. 그녀는 내일 20살이 될 것이다. 이것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죠.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단순 미래라고 합니다. 시간에 흘러가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단순 미래. 보통은 will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 I will not speak to him. 나는 그에게 말을 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은 난 앞으로 쟤랑 이야기 안 할 거야 이거거든요. 이거는 주어 I의 의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주어 I의 의지를 통해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쓸 때 이것을 우리는 의지미래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전에 학력고사 시절에는 단순 미래와 의지 미래를 사실은 구별해서 굉장히 많이 외웠고 시험에도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험에서는 학교 내신 시험도 그렇고 수능에도 거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 미래는 시간의 경과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 의지 미래는 주어의 의지가 미래에 반영될 것,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What are you going to do tonight? 오늘 밤 뭘 할 거니? 라고 묻는 예문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눈에 띄는 거는 will과 shall이 없죠. 그래서 뭐뭐 할 예정이다라고 쓸 때 will을 세 단어로 바꾸게 되면 be going to로 바꾼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셨을 건데, be going to는 언제 쓰냐면 가까운 시기의 시간에 계획된 일을 나타낼 때는 be going to를 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뭐 할 거니? 오늘 밤 계획이 뭐니? 라고 물을 때는 what will you do 보다는 what are you going to do를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실 거는 영어는 크게 12가지 시제가 있다. 12가지 시제는 기본 시제 3가지, 완료 시제 3가지, 진행 시제 3가지, 완료 진행 시제 3가지에서 12가지인데 기본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가 있고 앞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복습을 통해서 기본 시제 3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